보죠. 예, 뭐 진짜 멀미장사란 말이 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뭐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FOMC 지금 이틀하고 한 10시간 정도 남았죠. 그다음에 이제 주총도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제 GTC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로봇이나 이제 통신주들이 그동안에 움직여 왔던 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뭐 FOMC 회의는 뭐 사실 지금 이제 그 패드 아치만 보면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동결이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큰 어떤 뭐 반향 같은 거는 없을 것 같고 주총 시즌에서 이제 오늘 한번 다뤄보긴 할 건데 뭐 나름대로 좀 뭐 이벤트들이 좀 있는 한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할 때 이번 이란 전쟁 관련된 유가 급등 그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 연관해서 어떤 얘기할지가 되게 좀 주목되네요. 일단 지금 분위기는 원래 6월에 한번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케빈 씨가 취임하고 나서 네, 지금 거의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실적 시즌 뚜껑 열어보니 반도체 빼면 기대 이하. 사실 좀 예상했죠?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하라는 단어보다는 이 기대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몇몇 개 방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그 기대치 이하로 나온 어떤 업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어떤 평균을 좀 내 보면 이제 증권사들이 세계 증권사가 이제 커버를 한 이제 그 목표 주가를 제시한 종목군들의 어떤 평균을 내 보면 한 258개 기업 중에 이제 세계 증권사가 258개의 기업들을 이제 어떤 목표 주가나 여러 가지 커버리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168개인가가 아마 이 기대 이치 이하로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가장 적게 나온 게 뭐 말도 안 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한 1,200억 정도 예상했는데 24억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가 돌발 악재가 있었나 보군요. 그렇게까지 컨센이랑 차이가 날 정도면 뭐가 있었나 보네. 소송 때문이긴 한데요. 과거에 이제 네디즈라고 이제 중국 기업이 이제 그 똑같이 베껴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한 소송이 이미 끝났고 언노운 월드라고 이제 어떤 뭐 내부적으로 어떤 뭐 계약 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큰 어떤 뭐 소송 비용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용으로 어떤 비용이 좀 들어갔고 석유화학이나 금호석유화학이나 여러 가지 종목군들도 많이 좀 안 나오긴 했는데 방산들도 싸그리 기대치 이하가 나왔고 하여튼 뭐 반도체 빼면 사실 뭐 기대치가 좀 높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반도체라도 계속적으로 잘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거가 좋은 거는 아니긴 한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마저는까지 되면 안 되니까 반도체. 근데 사실 반도체는 주말 사이에도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뭐 목표 주가 계속 올리는 건 뭐 기본이고 네. 마이크론도 여기 얘기가 좀 나오겠습니다. 마이크론도 지난 금요일 쪽에 나온 거 보니까 목표 주가를 320달러를 뭐 500달러로 몇 붓인가요? 토요일 아침에 끝난 토요일 미국 아침에, 증시 안 좋았는데 마이크로는 상당히 5% 좋았습니다. 넘게 올랐죠. 그러니까 메모리는 하여간 뭐 특히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메모리는 정말 수요가 더 커지면 커졌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바이낸스에서 코스피 간접 투자를 한다. 지금 EWI가 있고요. EWI를 이제 기준 상품으로 해서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제 10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하게 만든 이제 상품을 내놓는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기한 선물이라는 거는 이제 월물을 안 두고 그냥 계속적으로 어떤 결제를 안 하고 간다는 건지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자세히 안 나와서 근데 선물은 이제 그 월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포지션을 청산 안 하면 자동 청산이 되거든요. 그렇죠. 수익이든 손실이든 근데 그걸 안 둔다라는 건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 이제 이 계통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어떤 한 나라의 지수를 어떤 이 노름과 비슷한 상품으로 다룬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10배 레버리지를. 네, 금, 은, 그다음에 비트코인보다도 한국의 코스피가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는 저걸 갖고 한번 노름을 한번 해보자. 그 뜻이거든요. 좋은 게 아닌데 한마디로 창피한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뭐 좋을 때는 너무 좋긴 합니다만은 이게 좀 흔들림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걸 내놓은 건데 10배짜리 레버리를 쓴다라고 하면은 뭐 EWI, ETF 기준이긴 합니다만 10% 움직이면 뭐 바로 더블 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바로 깡통을 차는 거긴 한데 좋은 건 아닙니다. 뭐 한마디로 좀 창피한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학개미들을 타겟으로 한 보려고 한 게 아닌가. 우리 서학개미들이 레버리지를 워낙 좋아하시니까들. 네, 뭐 보죠. 실제로 나와서 얼마나 자금을 유입이 될지. 자, 메모리 반도체도 전쟁 불똥, D램값 보름새 30% 급등을 했다. 이건 전쟁이 불똥이 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좋은 의미로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전쟁 나기 전에 DDR5 16기가 기준으로 한 $30 정도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 $39 정도. 네, 30% 올랐네요. 정도 이제 오른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스팟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이 스팟 가격이 계속 상승으로 유지를 해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분기당 계약 그 갱신할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나쁜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왜 올랐는지 이제 뭐 한번 그 기사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하면은 요즘에 무기에 반도체가 많이 쓰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것 때문에 오를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뭐 올랐다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밤사이에 주말에 마이크론의 상승 그다음에 오늘 이 D램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메모리 반도체도 사실은 이란 전쟁 때문에 반도체에도 비용 상승의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나왔는데, 네. 과거에는 이 D램 가격 보려면 이제 DXI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됐었었는데 추이를 그거를 그 여기서 이걸 유로로 차트를 보려면 유로로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DXI 들어가면 차트가 이제 메인 화면에 쫙 이제 D램 가격이 그려져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표시를 안 해주더라고요. 네. 6조 9,790억 태운다. 거의 7조 원 돈이네요. 자사주 소각. 네, 주목할 종목은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됐으니까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겠네요. 이 주총과 맞물려서 이제 그러게요. 네. 봐야 된다는 뜻인데 한번 좀 이번에 이제 그걸 하겠습니다.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주총에서. 그렇죠. 네. 네. 자, 보죠. 근데 주총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안건을 이제 내면서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를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그 안건을 보면은 자사주 소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보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제 16일이죠. 오늘이죠. 어젠가요? 16일이? 오늘이에요. 오늘이죠. 네. 3차 상법 개정 이후 본격적인 정기 주총 시즌이 시작했는 주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일단은 3차 상법 개정 이후로 처음 맞이하는 이제 주총 시즌이 오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 이제 주주 그 총회를 한다라고 하면 주주들 대상으로 이제 안건을 올리는데 거기에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제 나왔던 SK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네.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통과 후 지난 10일까지 자사주 소각 발표 기업 이런 규모 보면 총 48개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앞서서 이제 타이틀에 나와 있었던 대로 약 7조 원에 좀 못 미치는 6조 9,790억 정도 지금 자사주 소각 발표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 48개사만 했는데 그건 7조 원이군요. 네, 뭐 굵직한 기업들도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정관 변경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을 시 소각 예정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기업들이 주주총회 할 때도 이 자사주 소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사주 비중이 20% 이상 되는 기업들 중에서 24년도 이후에 소각 이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이런 기업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을 자사주 소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라고 낸 게 바로 이 아랫부분이거든요.
일단 자사주 비중이 5%, 그다음에 24년도 이후에 자사주 소각을 한 경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력이 있고 올해 순이익이 높아지는 종목군들 요 세 개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은 글쎄요. 자사주 소각을 굉장히 좀 과감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인지 한번 추려보죠. 자, 앞서서 이제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있는 세 가지의 어떤 공통 분모가 적용된 기업들이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자사주 비중 순으로 이제 소팅을 좀 해놨는데 여기 뭐 종목들이 뭐 사실 뭐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이번에 거의 크래프톤 못지않은 기대치 이하의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 다른 데 쭉 보시면 다 내놓으라는 기업들이고 글쎄요. 네, 실적적인 측면보다도 자사주 소각 기준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적으로 뭐 그렇게 큰 어떤 뭐 부담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종목은 뭐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언뜻 봐도 예. 자사주 소각, 주주 환원 뭐 이런 관련돼서 거론이 많이 됐던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저기 뭐 더존 비즈오는 지금 뭐 이제 사모펀드 대주주가 이제 상장 폐지하려고 뭐 준비하는 회사이긴 한데 뭐 어쨌든 지금까지는 예, 뭐 그러네요. 자, 여기 종목들 이게 좀 많죠, 좀 많은데 이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개별 종목으로 갑니까? 아니면 근데 이것만 또 다 들어가 있는 ETF가 별도로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자사주 소각해서 이제 특정 종목을 일단 접근을 한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뭐 단기 이슈로 인해서 이제 단타 매매를 한다는 그렇죠. 뜻이 되거든요. 사실 그걸로만 이제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종목군을 딱 봤는데 내가 이 종목을 만약에 크래프톤을 사고 싶은데 여러 가지 뭐 앞으로 좋은 점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뭐 시장에서 주는 보너스 개념으로 자사주 소각했을 때 다음날 급등하는 그런 것들을 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갖고 가셔야지 내가 여기 있는 기업들을 어떤 자사주 소각을 하면은 이제 뭐 10% 되는 기업을 자사주 소각하면은 뭐 전체 주식이 10% 줄어드니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10% 상승하는 효과를 내겠다.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약간 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이 기업을 보는 데 있어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플러스 알파로 그렇죠. 갖고 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개별 종목으로 봐도 대부분 다 정말 괜찮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많고.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번 자사주 소각 건만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되면 거의 얼마 할지 사실 확정된 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미래에셋 증권만 보더라도 이 중에서는 자사주가 가장 높지만 그러네. 뭐 시장이 꺾였는데 증권주가 같이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주 때문에 내가 이걸 지금 보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뭐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투자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런 기업들 한번 쭉 일별해 보시고요. 아마 이게 저희 이 코너가 유튜브로도 나갈 텐데 그때 좀 한번 좀 더 자세히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하나 사려면 좀 중장기적으로 이 셀트리온이 좀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서 하나만 사라 그러면 저는 이걸 살 것 같습니다. 왜요? 뭐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좋고 최근에 셀트리온 이제 좋은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가장 여기에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뭐 사고 싶은 뭐 원픽을 골라라 그러면 저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얘기 많이 하셔요. 네. 자, 오늘 관심주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최근에 뭐 폴더블 폰 때문에 한번 관심이 많았었는데 다시 그 얘기군요.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아랫줄이 이제 최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애플 폴더블 폰 관련돼서 그냥 너무 당연하듯이 폴더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만드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형광 물질을 이제 덕산 네오룩스가 공급을 하고 이제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공급량이 늘어나서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아주 좀 뭐 기초적인 어떤 그런 뭐 발상이긴 한데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블랙 PDN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뭐 픽셀 디파인 레이어라고 해서 일단 그 TV를 보면 이제 그 RGB라는 도트들이 다 정말 뭐 몇백만 개 RGB 도트가 찍혀 있는데 눈 나쁜 사람이 빛을 보면 이렇게 달무리처럼 확 퍼져 보이거든요. 그런 화면이 이제 좀 또렷하게 안 보이는 건데 그
옆으로 퍼져 보이는 어떤 픽셀들을 가둬놔갖고 또렷하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게 바로 요 이제 PDL, 픽셀 디파이 레이어라는 건데 화질을 좋게 한다 이겁니까? 이게 이제 뭐 삼성 이번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에 관련돼 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개발된 건 아니고요. 뭐 어느 정도 좀 약간 비슷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걸 뭐 구현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대중공업 터보 기계는 이건 뭐 인수 굉장히 잘했죠. 작년에 인수했던 회사죠. 네, 이게 뭐 아주 뭐 이것 때문에 퀀텀 점프를 하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글쎄요. 게 바로 이 현대중공업 터보 기계고 맨 마지막 줄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애플 아이폰 폴더블용 지금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주말에 좀 나왔죠.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크기 때문에 더상 레어룩스가 지금 차트도 좋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만 본다라고 하면 뭐 모자라지 않는 부분이 모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뭐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기죠. 주가가 별로 안 올랐네요. 네, 별로 오른 건 없고요. 역시 저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갖고 계신 차트든 아니면 매수를 하려고 내가 어떤 그 후보군에 올려놓은 종목들이 이건 두 가지로 결정이 갈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떨어진 부분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든 아니면 살려고 하는 종목이든 단기간에 전 고점까지 회복한 종목이 있고 회복 못하고 여기서 좀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좀 약간 좀 상방이 막혀 있는 네, 종목이 있어요. 머뭇머뭇거리는 종목군들이 있을 네.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갈립니다. 앞으로 시장이 좋아졌을 때. 그러니까 이 급락을 이건 어쩔 수 없겠죠. 여기서 그러네요. 그건 떨어진 어쩔 수 없는 거는 네, 거죠.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 시장이 안정돼서 삼성전자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여기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전 고점까지 빠르게 회복해주는 종목군들이 앞으로 주목해야 될 종목군들이고 자체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정말 빨리 올랐고 덕산 레어룩스도 그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네. 자, 말씀 나온 김에 이 폴더블 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시작했다고 하니 덕산 네오룩스 말고도 다른 회사는 없어요? 뭐 옛날에 저 신지 위원님이 만드는 기업 파이nem텍 얘기한 적 있었는데. 네, 파이nem텍, 뭐 KH 바텍 뭐 이런 KH 기업도 바텍. 있을 수 있고요. 네. 자, 한번 보시죠. 이게 뭐 또 지금 계속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은 하여간 되게 또 얼리 어답터 분들은 정말 땡겨 할 만한 그런 뭐 제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까지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